그러니까 재물을 선택한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궤변인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도 상관없어. 이게 뭔 말인가? 이게 지금 사람, 도대체 누가 이걸 써줬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채무 변론을 그냥 안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으면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그 정인이 사건을 모두 다 기억하시죠? 정인이 사건의 1심이 이제 선고 기일만 앞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공판에서 이제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다고 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양모는 장씨, 양부는 안씨이죠. 장씨, 안씨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양모인 장씨에 대해서는 사형을 구형을 했고, 그리고 양부인 안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을 했죠. 공소장을 변경해서 이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사형을 법정 최고형의 사형을 구형을 한 것이죠. 그 관련 기사를 같이 읽어보면서요. 장씨와 안씨의 주장, 변호 전략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사람들의 주장을 또 같이 들어보면서 열받지만 같이 들어보면서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같이 한번 보실게요. 노컷 뉴스입니다. 헤드라인은요. 정인이 양모의 사형 구형, 선택당한 피해자, 폭행으로 생마감, 이렇게 헤드라인을 잡았는데요. 이거 굉장히 그 가슴이 아픈 표현인 것 같아요. 선택당한 피해자, 되게 헤드라인을 잘 잡았는데요. 이 말이 딱 맞죠. 모든 아이들이 자기 부모를 결정할 수 없는 것처럼 정인이 역시 자기 양부, 양모를 결정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양부, 양모가 정인이를 입양을 하고 나서부터 한 행위를 보면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입양을 하는 순간부터 피해자를, 그러니까 재물을 선택한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선택당한 피해자라는 표현은 굉장히 잘 썼다고 생각됩니다. 자, 중간 제목으로는요. 검찰, 정인 양부 안모 씨의 징역 7년 6개월 구형, 어린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폭행을 당했다. 장씨 잘못되기를 바란 적은 없다. 아이에게 무리한 기대해. 이게 뭔 말인지, 이 양모 장씨가 말하는 잘못되기를 바란 적이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궤변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거 이제 구형했다고 하죠. 이거는 검찰의 의견이고요. 선고 기일날 법원이 검찰의 구형을 참고해서 선고형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형인 거고요. 법원에서 하는 선고형은 다른 거예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구형과 선고형.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 14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 심리로 열린 양부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공판이라는 거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아동기간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 명령도 요청했다. 잘했다고 보여지죠. 사형을 구형한 것은. 그리고 양부 안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10년간 아동 관련 기간 취업 제한 명령 등도 요청했다. 이거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검찰이 구형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검찰은 피해자는 생후 7개월 양부모에게 선택을 당했다. 피해자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선택당한 피해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양 초기부터 귀찮은 존재가 돼 8개월 동안 집안에 수시로 방치됐고 어린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폭행을 당했다며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무자비한 폭행, 방관으로 16개월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선택당한 피해자라는 표현을 검찰에서 한 거군요. 예. 선택당한 피해자. 검찰에서 굉장히 잘 썼어요. 예. 되게 창의적으로 잘 썼어요. 서면을. 구형 의견을 굉장히 잘 쓴 거죠. 자, 이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대로 작은 몸을 노출하고 원망의 말도 한마디 못한 채 아픈 몸을 부여잡고 고통 속에서 생명을 근근히 이어가는 것을 다했을 것이라며 엄마에게 폭행을 당하고 아픈 몸 유일한 안식처인 어린이집에서 몸을 회복한 다음 다시 지옥과 마찬가지였을 집으로 돌아가자며 찾아온 아빠를 얼마나 원망했을지 무서웠을지 그 마음을 짐작해 본다고 했다. 검찰에서 굉장히 잘 썼습니다. 이거 서면을. 되게 감동적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글쓰기를 굉장히 잘하셔야 되는데요. 글쓰기. 지금 검찰의 글을 보면 어떤가요? 절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절절하잖아요. 표현 하나하나가 너무 절절하고요.
이 선택당한 피해자, 그리고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어린이집에서 몸을 겨우 회복했는데 다시 지옥과 같은 집으로 가게 되고 그것을 데리러 온 아빠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 것이냐. 그게 상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또 솟구쳐 오르죠. 그렇게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라면. 절절한 글쓰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썼죠. 굉장히 잘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3일 이전에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 당일 또다시 피해자 배를 강하게 밟아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했다며 피해자 사망 사실을 일반 성인이라면 당연히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게 핵심인 거죠. 미필적 고의. 내가 이렇게 하면 얘가 죽을 거야.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다음에 그래도 상관없어. 그 결과를 감내하는 뭐 죽어도 할 수 없지. 뭐 그런 내심의 의사까지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살인죄로 보는 거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그러면서 정인이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고도 신속히 조치하지 않고 첫째를 등원시켜 방치한 점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정서적 학대를 넘어서 피해자에 대한 신체의 완전성을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 이건 이미 정서적 학대를 넘었죠.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 신체적, 이거는 학대가 아니라 그냥 살인인 거죠. 살인. 그냥 죽이겠다는 심산으로 한 것으로 봐야죠. 그리고도 첫째를 등원시켰잖아요. 첫째를 등원시켜 방치한 점. 이거는 죽어도 괜찮아. 죽어도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검찰에서 계속 말을 하는데요. 안 씨, 양부 안 씨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엄마로부터 구조해야 할 유일한 보호자의 지위에 있었는데 장 씨의 행위를 방관하면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한 뒤 사망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지적했다. 사실 이 안 씨도 문제가 많죠. 몰랐다. 학대가 한두 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졌는데 나는 몰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씨. 마땅히 죄책이 큽니다. 방조로 가기에는 너무 약한데요. 아무튼 수사가 미진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기소를 하면은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기소가 되면요, 무기평등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수사했던 것을 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법정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하기 전에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지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한 거죠. 근데 안 씨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밖에 입증을 못한 거예요. 더 증거를 찾았어야 되는데. 이것은 되게 애석한 일인 거죠. 안 씨에게는 잘 된 일인 거고. 자, 검찰의 구형 이후 최후 진술에 나선 장 씨. 자, 이제 형사법정에서는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구형하고 변호인이 의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 자신이 최후 진술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편지를 써왔네요. 편지를 미리 준비했죠. 써온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장 씨는요, 지속적으로 미워하거나 아이가 잘못되기를 바란 적은 맹세코 없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을 듣고 아까 검사가 쓴 글이랑 비교해보세요. 아까 검사가 쓴 글은 절절하죠. 상상이 되고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장 씨가 쓴 편지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시나요? 맹세코 없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맹세코, 결코, 절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은요 의심하셔야 돼요. 공자는 4가지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반드시 필자를 쓰지 않았어요. 왜? 그럴 수는 없거든요. 세상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근데 지금 장 씨는 벌써 맹세코 없다라는 말을 쓰죠. 벌써 진심이 아닌 겁니다. 벌써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워하거나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았는데 아이를 그렇게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나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믿으면 안 되죠. 제가 이거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상상도 못할 일을 제가 저질렀고 사랑하는 딸을 보내게 됐다.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런 표현들을 하면 안 되죠. 상상도 못할 일? 상상을 한 것 같은데요. 죽을 걸 알고 있었죠. 16개월입니다, 여러분. 16개월 요만한 아기를 췌장이 찢어지게 만들어서 죽게 했는데 상상이 안 되나요? 이미 상상했죠. 결과를 용인했어요. 죽어도 괜찮아. 그랬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런 말들 다 거짓말이죠. 맹세코. 이어서 힘들다고 정인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랐고 무리한 기대를 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가 왜 힘들죠? 삶이 힘들었나요?
자기가 힘들다고 16개월입니다, 여러분. 이거 16개월 된 아이한테 너무 많은 것을 바랐고, 이게 뭔 말인가? 이게 지금 도대체 누가 이걸 써줬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글을 쓰려면 절절하게 써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오히려 반감이 막 생기잖아요. 이미 틀려 먹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써준다면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무리한 기대를 했다.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거죠. 16개월 된 아이한테 지가 힘들다고 기대를 했다? 무리한 기대를 했다? 이거 도대체 이게 말인지 뭘 쓴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감정적으로 아이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저는 죽어 마땅하다. 이거는 맞는 말인데요. 감정적으로 아이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저. 감정적으로만 준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그냥 이걸 빼야죠. 왜 감정적으로 넣나요? 아이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오케이, 끝이에요. 근데 감정적으로라는 수식어를 넣어서 제한시키죠. 자기의 책임을 제한시킨단 말이에요. 내가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이다 라고 제한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최후 변론은 그냥 안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그 말 하는 것보다 더 못한 효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양모인 장 씨의 말이었고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말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 씨, 양부, 방조했다는 그 안 씨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내에게 지적하는 게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고 생각했다. 이거는 완전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변호를 하겠다는 것인지 나한테 돌을 던지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아내를 지적하는 게 아내가 아이를 죽일 듯이 패는 걸 보고도 그걸 지적하는 게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어떻게 더 악화시키죠? 아이를 죽였는데? 어떻게 더 악화시킬 수 있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이렇게 아픈 것을 알지 못했던 건 전적으로 아빠의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아픈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관여된 바가 없다. 나는 전혀 몰랐다. 아이가 이렇게 맞는 것을 나는 알지 못했다. 그 얘기를 그냥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지 못한 게 내 책임이다. 그 말이죠. 아이가 이렇게 학대당하는 것을 알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막지 못해서 미안하다가 아니라, 그게 내 책임이다가 아니라 알지 못한 게 내 책임이야. 그러니까 나는 알지 못했으니까 결과에 대해서도 난 책임이 없어. 그 말을 하는 거죠.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 열받죠, 지금.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그러면서 정인이를 생각하면 감옥에서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네, 단서가 달리죠. 하루만 자리를 비워도 분리불안을 느껴 화장실까지 따라오는 첫째를 보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마음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결국은 지금 엄마는 지금 감옥에 가 있고 나라도 처벌받지 않고 나가서 애를 돌봐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을 하면 안 되죠. 이 말을 본인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면 절대 안 되는 말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물론 뭐 정인이 양부 안 씨는 방조밖에 밝혀지지 않았지만, 범행 사실이 방조밖에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첫째 아이는요, 다른 사람이 봐야죠. 첫째가 있으니까 나한테 선처해달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번엔 변호인이 말을 합니다. 변호인은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학대 치사죄를 물을 수는 있어도 살인죄를 묻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처음에 변호 전략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변호 전략은 뭐예요? 이렇게 죄가 있으면요, 여기가 살인이고요, 여기가 학대 치사였으면요, 처음에 변호는요 학대 치사도 인정 안 했어요. 요만큼 그냥 좀 때렸어, 말 안 들어서 좀 훈육한 거야, 그것만 인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학대 치사까지 여기까지는 오긴 했네요. 네, 그러니까 살인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학대 치사죄를 물을 수는 있어도 살인죄를 묻기는 어렵다. 사형은 안 된다는 얘기죠. 살인의 고의를 두고는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망 당일 갑자기 살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망 당일 갑자기 죽인 게 아니잖아요. 뭐 찔러서, 뒤에 보면요,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도 쓰지 않았다. 여러분, 살인의 유형이요, 꼭 칼로 찔러서 죽여야 살인인가요? 때려 죽여도 살인이에요. 내 주먹으로, 여러분, 어른의 주먹으로 16개월 된 애기 때리면 죽어요. 안 죽겠어요? 근데 이게 위험한 물건, 흉기가 지금 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안 썼으니까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죠.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건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사망 당일 갑자기 살해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도대체 지속적으로 학대를 했잖아요. 그리고 뼈도 여러 번 끊어졌다 붙었고,
그리고 췌장도 그날 찢어진 게 아니라면서요. 궤변으로 보입니다. 궤변. 사망 당일 사망에 이를 치명적인 가해 행위가 있었다기보다는 폭행이 누적돼 췌장이 절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갔다.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폭행이 누적돼. 이거 폭행 누가 했는데요? 어떻게 폭행을 해야지 췌장이 절단되나요? 이거 다 인정하는 건가요? 폭행이 누적되고 폭행을 장 씨가 정인이에 대해서 폭행을 누적해서 했어. 그래서 췌장이 찢어졌어. 그건 다 인정하는 건가요? 그럼 다 끝난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변호인은 장감막 손상, 췌장 절단 등은 장 씨가 정인이 복부를 가끔씩 세게 가격해서 복부가 손상됐고 재차 가격해 췌장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 다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자백하는 거 아닌가? 뭐지 취지가? 여러분, 복부를 16개월 된 아이 복부를 가끔씩 세게 가격할 수가 있나요? 이건 뭔 말이에요? 가끔씩 세게 가격? 그래서 복부가 손상됐고요. 재차 가격해서 췌장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글을 쓸 때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구차한 거죠. 구차해. 구차한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검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그 검사는 절절한 글쓰기를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글은 뭐예요? 구차한 글쓰기죠. 변명. 구차스러운 변명을 늘어놓는 말. 그 말은요. 사람을 더 열받게 하죠. 그나마 있던 동정심도 없었지만 그렇게 만드는 글인 거죠. 여러분, 글을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변호인이 말하는 거예요. 정인이가 응급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와중에 SNS를 통해 어묵 공동구매 관련 글을 확인하고 반응을 남긴 장 씨의 행태에 대해서는 사이코패스로 회자되지만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못 견디는 강박을 보여줄 뿐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짜증을 다스리는 것만 제대로 알았어도 보통의 어머니 이상으로 육아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글을 읽고, 이 기사를 읽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아이를 죽여놓고요. 아이가 아직 죽진 않았죠. 응급실에서 사경을 헤매는데 자기는 어묵 공동구매를 글을 확인하고 댓글을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그저 계획이 틀어지는 걸 못 견뎌서 그랬던 거래요.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이 계획은 뭔가요? 내가 어묵을 제때 못 사는 것에 대한 강박인 건가요? 그 계획이 틀어지는 게 싫어서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여전히 구차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피고인이 자신의 짜증을 다스리는 것만 제대로 알았어도 와, 놀라운데요. 예. 그럼 짜증이 나서 짜증을 제대로 못 다스려서 아이를 죽게 만들었다는 건가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기사를 읽고요. 더 열이 받았어요. 그냥 가만히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돼요. 할 말이 없습니다. 정인이한테 미안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구절절히 구차한 말들을 늘어놓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으면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궤변을 늘어놓는다고요, 여러분? 선처를 받지 않아요. 자, 양부 안 씨에 대해서는요. 피고인은 매 맞는 남편이 아니었고 이해심 많은 남편. 와, 아내가 입양한 아이를 학대하고 때리고 뭐 췌장이 찢어지게 만들고 뭐 뼈도 막 골절되고 막 그런 상황인데도 이해심이 많았대요. 그걸 이해심이 많다고 표현할 수 있나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알았을 것이라고 학대 방임을 막연하게 단정하고 있다고 했다. 야, 방임을 부인하네요. 몰랐다 나는. 아빠는요, 나는 끝까지 몰랐다. 왜? 나라도 좀 살자. 전략은 나라도 살고 보자. 부인. 그러니까 야, 같이 산다고 해서 걔가 학대당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 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 수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냥요, 뭐랄까, 별로 할 말이 없고요. 그냥, 자, 글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여러분 명확히 아시겠죠? 구차한 글쓰기와 절절한 글쓰기. 여러분들은 글을 쓰실 때, 말을 할 때 절절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글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구차한 말을 하려면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 말을 하지 않는 것도 표현이에요. 사람이 정말 미안하면요. 정말 죄스럽고 미안하면요. 아무 말도 못해요. 미안하다는 말도 사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죠. 절절하게 이렇게 우리가 구차하게 살면 안 되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글을 보고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요. 여러 가지 이제 변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논어에 나오는 말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렸던 말인데요. 제여라는 사람, 공자의 제자 중에 제여라고 하고 제야라고도 하는데요. 제야에 대해서 공자가 하는 평가를 말씀드릴게요. 제야가 하루는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낮잠을 자는 거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후목 불가조야.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다. 그리고 분토지장 불가오야. 똥이 섞인 흙으로 빚은 담장은 손질할 수가 없다. 지금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례 누구냐? 정인이의 양모, 양부인, 장씨와 안씨를 말하는 겁니다. 썩은 나무예요. 조각할 수 없어요. 근데 썩은 나무끼리 또 만나서 부부가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정인이를 둘러싼 살인사건이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양부, 양모의 잘못뿐만이 아니에요. 경찰도 있어요. 그리고 입양한 기관, 사후 관리를 하지 않은 거, 그런 것들 다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합작품이 나온 거죠. 정인이의 사망이라는 합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요, 어떻게 가야 되냐면 다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그나마 선처를 바라야지. 지금 다 부인하잖아요. 양부는 나는 몰랐어. 나는 몰랐는데 같이 산다고 어떻게 방조로 보냐. 나 억울하다. 지금 그 논조거든요. 그리고 양모는 뭐예요? 장씨는 뭐예요? 얘가 죽었지만 나는 결코 얘가 죽길 바라지 않았어. 내가 가끔 세게 복부를 가격하긴 했지만 얘가 죽기를 바란 건 아니야. 뭐야 결국? 나 살인죄 아니라는 거잖아요. 공분을 더 사게 만들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보고 배워야 될 점은 뭐예요?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다. 썩은 나무의 대표적인 사례들. 썩은 나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두면 안 됩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썩은 나무를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썩은 나무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선별해서 관계를 맺고 끊으시기 바랍니다. 선거 공판은 다음 달 14일이라고 해요. 5월 14일.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잘 유심히 잊지 말고 유심히 지켜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